네, 부동산 골든타임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KR 부동산 아카데미 이철희 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또 좋은 정보들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는 이 아파트 투자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좀 전해드렸는데요. 자,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사항들 좀 많이 있으시죠?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을 어떻게 또 투자하면 좋을지 기본적인 사항들까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다세대 주택이네요. 자세한 정보 좀 전해주실까요? 예, 일부 때는 제가 이제 아파트의 이제 사이클별, 단계별 아파트를 어떻게 투자 방법을 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신, 또 아파트 다음으로 관심이 많으신 아파트 하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세대. 흔히 말하는 빌라죠. 이 빌라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할 때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빌라를 또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다세대 주택은요, 아파트는 사실상 메인 주택이에요. 메인이라고 하는 중심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선호를 하고. 그런데 빌라는 왠지 모르게 또 이제 과거에는 빌라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걸 왜 사냐?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빌라도 잘만 투자를 하면은요,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의 분석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다세대 주택하고 단독주택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독주택이 아니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구분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바로 다세대 주택인데요. 층수는 4개 층. 주거용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고요. 그 다음에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라고 하는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것. 뭐 대략 요 정도가 이제 다세대 주택의 건축법상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뭐 투자를 권유받았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요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관심 있고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정비사업지 바깥에 있는 그런 빌라인가, 아니면 정비사업지 내에 있는 빌라인가를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비사업지라고 하면은 재개발이 주로 있겠죠. 이 재개발 지역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훗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주권에 대한 권리 분석, 그리고 분담금의 분석, 이런 것들로 투자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정비사업지 이외의 빌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정비사업지 이외에 있는 것은 100% 갭 투자입니다. 정비사업지는 재개발 입주권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지 외에 있는 것은 100% 갭 투자입니다. 아파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갭 투자의 기본 조건은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 얼마만큼 잘 들어가느냐, 전세 수요가 얼마만큼 계속 밀고 들어오느냐, 그것 때문에 매매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상승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사실은 갭 투자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세대 갭 투자, 정비사업 투자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다세대 갭 투자 방식은요, 일단 분석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입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입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일 좋은 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접근성이에요. 여기서 접근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세권, 이런 것들이 맞는데요. 역세권은 뭐 어떤 사람은 250m, 300m, 500m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리로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출구에서 걸어서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것이 저는 그냥 아주 현실적인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개발 호재가 있으면 좋겠죠.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비사업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 호재가 있으면, 여기서 개발 호재는 결국에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일자리가 많고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변이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빌라보다 먼저 올라가는 게
게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먼저 가격이 올라가면 후행적으로 빌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을 잠깐 했는데 가구 원수가 중요합니다. 내가 빌라에 투자를 하겠다. 다세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원룸을 살 것이냐, 투룸을 살 것이냐, 방 3개짜리를 살 것이냐. 그렇다면 그 마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구 원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당동 같으면은 3인 가구 이상이 많아요. 은평구에 가도 4인 가구 이상이 많이 삽니다. 하지만 서초동이나 논현일동이나 반포동에 가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1인 가구예요. 그렇다면 1, 2인 가구, 3, 4인 가구 이런 가구 원수의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서 투자해야 될 빌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여기가 멸실이 많이 된다. 재개발 때문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시고 나올 때에는 다시 재개발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대규모로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입지 분석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입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 중에요. 바로 가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곳과 좋은 것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세대 주택에서 가격 분석은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비교사례 분석, 수익률 분석, 원가 분석. 언뜻 보면은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시장에서 상품을 분석하는 데도 아주 유효하게 쓰입니다. 비교사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예요. 아, 전용면적 12평짜리가 주변 부동산에 갔더니 뭐 한 3억 정도 하더라. 근데 내가 나온 게 2억 9천에 나왔더라 관심 있는 게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싸니까 오케이. 어느 정도 수익 한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익률 분석입니다. 내가 갭 투자 수익인지 월세 수익인지를 미리 목적이 정해졌다면 나는 월세 놓고 5% 정도는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5%에 걸맞는 월세가 현재도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요. 임장을 통해서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원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가 분석은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혹은 투자하고 싶은 그 빌라가 원가가 만약에 3억이다. 매매가가 3억이다. 그러면 3억에서 그 건축비를 좀 빼주고요. 원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좀 분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3억이라고 한다면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2천은 땅값이죠. 2억 2천 땅값인데 대지 지분이 몇 평이냐라고 하면 나눠보면 대지 지분당 가격이 나와요. 그 대지 지분당 가격이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시세, 평당 시세와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가진 빌라가 좀 많이 비싸네 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이거는 누가 단독주택을 사서 빌라를 지어도 원가가 이거 이상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그러한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입지 분석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세대 이거는 뭐냐면 정비사업 투자 쪽인데요. 정비사업 투자는 갭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저희 수업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상담 시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물건들 가져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